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인플레이션, CPI, 그리고 지금 마켓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좀 적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특히 뭐 품목을 적어보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자동차 가격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한 30%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그렇게 오른 거예요. 이 CPI 발표된 게 가장 최근 거니까 이게 5월 달 거죠. 그래서 기저 효과로 보면은 2020년 5월에서 2021년 5월에 약 30%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 중고차 이 가격 인덱스라고 맨하임 인덱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요 저점이 이 지금 낮은 때가 여기 선을 쭉 그어보면은 한 2020년 한 3월 딱 팬데믹 중간쯤 돼요. 예를 들어서 기저효과라면은 여기 대비 2021년 한 3월 여기, 그래서 여기랑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기저효과가 맞죠. 그런데 이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에서 지금 2021년 6월 중순 가격 지표예요. 지금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최근에도 이렇게 고점을 올라갔다가 저는 살짝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교하는 거는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미 오른 상태에서 여기랑 비교하는 게 이게 과연 일시적일까? 이게 과연 베이스 이펙트일까? 이런 생각은 드는 거거든요. 왜냐면 물론 내려올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좀 아무리 차도 1년에 뭐 한 번 사거나 6개월에 한 번 사기보다는 좀 몇 년간 계속 오래 타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뭐 12월 달에 신상 나와가지고 신상 타다가 한 6개월 뒤에 또 신상 나네 신상 나오고 막 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게 기저효과로 본다면은 과연 이 지점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의 이 소비 패턴, 이게 어쨌든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의 이 소비 패턴이 예전과는 좀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고차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뭐 연준이라든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베이스 이펙트, 이 기저효과로 보기에는 이거는 기저효과가 아니다. 여기에서 2020년 3월이랑 2021년 뭐 3월, 4월 이 내려간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 여기 야 이거는 기저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2021년 3월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6월 이렇게 6월 여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여기를 비교한다는 거는 이거는 베이스 이펙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오더라도 예전 수준 여기까지 내려오긴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이만큼 부분은 물가가 저는 오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CP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랑 푸드는 뭐 일단 제외하고 치더라도 이 쉘터거든요. 거주비예요. 이게 전체 CPI에서 전체 그냥 일반 CPI로 보면은 약 33%를 차지하고 이 코어 CPI만 보면은 약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33이나 뭐 40이나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거주비는 이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렌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최근에 발표한 지 5월 거니까 이게 한 8% 정도 차지해요. 그런데 기저효과 그걸 떠나서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1.8% 올랐어요. 2020년 5월에서 2021년 5월 그냥 이건 뭐 기저효과라 볼 수 있죠. 근데 1.8% 거의 안 올랐다. 그런데 저는 임금 상승과 이런 거주비 그리고 기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뭐 중고차 가격이든 뭐 다른 생필품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쭉 유지되고 아니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 내려온 틈을 채워줄 거는 다른 뭐 중고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중고차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임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섹터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또 플러스
이 렌트비, 월세 이게 지금 추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렌트비 요거 월세 요게 이제 발표된 건데요.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이런 걸 트래킹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 계속 이 요거는요 실제예요. 근데 요 시기 때 2020년 3월 달에 코비드 19 팬데믹 생긴 다음에 원래 이게 없었다면은 꾸준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궤적을 그렸을 텐데 지금은 이 아까 렌트비가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렇게 실제로는 이 팬데믹 터지고 나서 사람들 이런 뭐 퇴거 명령 이런 것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퇴거 명령하는 것도 금지를 시켰고 이것도 원래 7월 31일 날 끝나는데 이거를 뭐 주정부라든가 이런 도시에서 아니면 카운티별로 어떤 곳은 8월 뭐 31일까지 연장시켰고 뭐 LA는 막판에 이거를 9월 30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최소한 9월 30일까지는 사람들을 퇴거 명령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렌트비를 못 내도 못 쫓게 하는데 어떻게 이 월세를 올리겠어요? 그런데 이 렌트비를 트래킹하는 그거에 따르다 보면은 블룸버그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렌트비란 게 계속 이제 팬데믹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제 쭉 유지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살짝 내려왔어요. 작년까지 2020년 동안요. 그런데 지금 2021년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고공행진으로 살짝 더 오히려 이 예상치보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오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빅션 금지하는 게 뭐 9월 뭐 30이던 뭐 8월 31일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정부에서 계속 연장시켜주고 돈을 이렇게 퍼부어가지고 12월 뭐 올해까지도 계속 이제 연장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영원한 이런 뭐 퍼머넌트 솔루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겨울 추워지면은 분명히 이제 렌트비가 더 오를 거며 실제로도 지금 렌트비가 오히려 조금씩 오르고 있다. 요게 이제 줄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짝 더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2020년 3월 달에 사람들이 안 쓰고 이러니까 쭉 내려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저효과로 뭐 전 수치만큼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올라왔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자재라든가 뭐 식료품 지금 뭐 에너지 가격은 제외할게요.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살짝 하락하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좀 내려가더라도 이 사이에서 이 간격을 채워줄 것들은 저는 이거를 뭐 첫 번째로 이제 임금이 저는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주비가 이제 거들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서비스 이 산업 쪽에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물가가 다 상승할 거라 보고 있어요. 임금도 지금 시점에서 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게 셋업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음식 가격이랑 지금 에너지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음식 가격이라든가 뭐 다른 기본적인 이미 이렇게 올랐던 것들이 그대로 좀 내려왔어도 이 상태로 유지만 되면은 오히려 이런 큰 이런 세 가지 것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미 지금 상황은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2% 근방에 와 있다 보고 있고 오늘도 한 1.35인가? 10년물 금리가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 안전자산 선호다 혹은 미국의 경제가 아예 꼬꾸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정부에서 이제 돈 더 나올 게 없고 이제 국채 발행이 지금도 아무래도 재무부에서 이 국채 발행을 이제 못 하잖아요. 일단 7월 31일인가 뭐 7월 주 언제까지 이 미국의 정부의 부채 한도를 재조정을 해야 돼요. 뭐 부채 한도 조정 어떻게 하겠어요? 뭐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서로 손잡고 그냥 우리 부채가 뭐 이 정도 했지? 그럼 좀 더 올리자 해가지고 돈 더 찍어내면 되거든요. 지금 이게 살짝 뭐 불협화음이 생겨날 것 같기도 하니까 오늘 오히려 야 그 단기적으로 이게 채권 시장 진짜 버블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을 채권 사자. 왜냐면은 국채 발행이 조금 삐걱거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록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내려가더라도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뭐 해지를 하던 오히려 인플레이션 수혜주라든가 인플레이션에 좋을 거를 지금 더 조금씩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너무 테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물론 테크주에서도 수익 잘 내는 곳은 상관없죠. 근데 돈을 먼 미래에 이런 성장률을 땡겨 담보로 성장을 땡겨서 이런 회사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더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왜냐면 지금 마켓은 인플레이션이 뭐 일시적일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채 한도가 살짝 삐걱거릴 것 같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국채가 발행이 안 되잖아요. 발행이 안 될 거란 기대감이 있죠. 솔직히 미국 정부가 이런 뭐 부채 한도를 상향 못 하겠어요? 단지 이게 좀 뭐 삐걱거릴 수 있다. 뭐 이런 공화당과 민주당의 서로의 원하는 뭐 이런 게 합의점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인 거지. 미국 정부가 이거를 뭐 어디서 돈 빌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부채 한도가 이만큼이면은 지금 여기에서 야 더 올려 이렇게 돈 찍어내면 되는 건데 물론 뭐 돈 찍어내서 뭐 달러가 더 약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좀 관심을 안 갖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